안녕하세요, 고찬스 PD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 옆에 제가 이제 슈퍼 히어로물의 주인공들이 나오는 사진들을 쭉 해놨는데요. 이거하고 관련된 주제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그 슈퍼 히어로물, 만화에서 원래 인기가 있었던 그런 스토리들인 거죠. 이런 거를 영화나 뮤지컬 뭐 이렇게 화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IP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적재산권을 줄여서 IP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IP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IP라는 말에 슈퍼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슈퍼 IP, 뭐 슈퍼맨처럼 슈퍼 IP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IP랑 지적재산권,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어떤 만화라든지 이런 스토리, 원작이라고 만약에 저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 여러 원작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슈퍼 IP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거라면 거의 모든 그런 컨텐츠 소비자들한테 이미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지적 재산적인 그런 큰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스토리를 뭐 얘기를 하는 거겠죠. 슈퍼맨도 뭐 슈퍼 I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서 슈퍼 IP라는 말을 썼으니까 중국 만약에 예를 든다면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조조, 유비 이런 게 삼국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슈퍼 IP죠.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삼국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 조조나 유비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슈퍼맨을 알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스파이더맨을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 기존에 이미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원작의 주인공들이라든지 원작 스토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컨텐츠를 지금의 컨텐츠 소비자들한테 맞게끔 만들어내느냐라는 차원에서 IP의 중요성이 얼마 전부터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블이라든지 DC라든지 이런 미국의 그 만화를 전문으로 만들던 그런 이제 회사들이 지금은 미국 영화의 원천 그 스토리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됐고 그 원천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낸 영화들이 엄청나게 흥행에 성공하면서 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만들어낸 이런 수익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면 그 뒤에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또 게임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더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뭐 영화를 만들든 뭘 하는, 그러니까 영상화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냈을 때 그게 성공한다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컨텐츠 비즈니스라는 건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성공 가능성이 낮은데 성공했을 경우에 벌어들인 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일종의 도박성이 강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뭔가 사람들한테 이걸로 셀링 포인트를 만들어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뭐 여기서 얘기한 슈퍼 IP라고 얘기를 한 이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이런 원작이 있는 스토리, 특히 만화로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스토리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영상화 하기에. 그리고 이미 CG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제 전에는 이런 이제 만화 같은 스토리, 그러니까 만화의 스토리를 영상화하면 뭔가 어설프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실사 영화인데 만화적인 얘기가 누구나 보기 편할 정도 수준으로 CG 기술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 산업이 자연스럽게 굉장히 스토리에 한계가 없는 만화 스토리의 원천 그 스토리를 가져다가 영화하는 게 하나의 붐이 됐고, 이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반복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스포 IP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중국이라는 뭐 나라에서 제가 아까 이제 중국은 어찌 보면 만화도 있겠지만 과거 그런 그 오래된 그런 유산에서 나온 그런 IP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삼국지나 이런 것들도 전쟁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CG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화려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멋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스토리를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란 나라도 그 망가라고 해서, 일본은 망가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일본 만화는 조금 독특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알려져 있는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런 스포 IP라고 불릴 수 있는 IP가 과연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뭔가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그 IP를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게 수익으로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IP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에서도 뭐 과거 우리의 전통적인 스토리도 우리가 IP도 가져다가 이렇게 잘 활용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기도 하지만, 최근 이제 웹툰이라고 하는 게 젊은 층을 해서 크게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웹툰이 기본적으로 IP 소재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이게 드라마,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큰 성공을 거두고, 이게 한국 컨텐츠 시장에서 앞으로 원천 IP로서 굉장히 크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IP를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화,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만화라고 하는 거를 잘 활용해서 지금 영화 시장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도 IP라고 하는 걸 제대로 잘 만들어내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우리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데 좋은 시스템,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IP의 중요성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린 이런 미국 시장에서 만들어낸 이런 슈퍼 히어로들처럼 한국의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데서 창작이 된 이런 주인공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환영받고 인기가 있어지면서 그 수익 창출에 기여돼서 한국 콘텐츠 시장이 크게 발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우리도 IP에 좀 신경을 쓰고 IP를 잘 만들어내고자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IP를 하나하나 잘 우리가 영상화해서, 사실은 현재 그 유명한 만화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영상화해서 그걸 IP로 제대로 키워야 되는 그런 숙제가 저희한테 남겨져 있는 거니까, 어떻게 영상화를 해서 이걸 크게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만들어 낼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과 함께 같은 웹툰도 이제 해외에서 큰 인기를 사실은 끌었고, 그다음 부산행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행 좀비 영화라고 해서 큰 인기를 끈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가진 이런 스토리, 우리가 가진 웹툰, 우리가 가진 웹소설 이런 걸 활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그런 저력이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여기에 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